정태 오빠, 오랜만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방금 친구와 술 마시다 헤어졌는데 여기가 마침 오빠가 사는 동네네. 그래서 오빠 생각이나 연락했어. 우리 오빠 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나와줄 수 있어? 괜찮으면 술이나 같이 한잔하자. 그래 형수 잘 지냈어? 형수는 무슨 형수야? 나 동수 오빠랑 이혼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냥 민정이라고 편하게 이름 불러. 그래 민정아, 오랜만이네. 거기가 어딘데? 지금 바로 나갈게.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그녀가 있는 것으로 향하고 말았다. 친구와 술 먹다 헤어졌으면 얌전히 집에나 들어갈 것이지. 이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내가 보고 싶어졌다고.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녀에게 갔다. 혹시 나한테 끼불리려고 그러나? 야심한 시간에 술까지 마신 상태로 연락이 와서는 보고 싶었다고 단둘이 술 한잔 하자는데 좀 전에 왜 우리 오빠라고 불렀을까? 온갖 설레발을 치면서 걸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설레이는 기분이었다. 알고 보니 같이 술 마시던 친구는 유부녀인데 신랑이 직접 데리러 와서 픽업해 갔고 민정이는 데려다 준다는데도 굳이 알아서 혼자 가겠다고 하고선 집에도 가지 않고 철양 맞게 혼술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내 주위에 여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취기가 약간 올라 흐트러진 모습의 그녀가 그날따라 유달리 더 이뻐 보인다.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 이야기와 그 형님에 대해선 서로 말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내가 오기 전부터 취기가 있던 그녀는 나와 몇 잔 하지도 않았는데 만취해버린 듯 했다. 그녀가 나보고 뜬금없이 자기 옆에 앉으래. 정태 오빠, 여기 앉아봐봐. 나 술이 너무 취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오빠한테 좀 기대고 싶어. 그런다. 그래서 그 여자애랑 나란히 앉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사심은 있었지만 드러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왠지 형님에게 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때는 내가 형수라고 부르던 여자였으니깐. 근데 살짝 기대올 줄 알았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완전 대자로 퍼져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인사불성인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올해 38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다.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총각이다. 이 나이 먹도록 왜 아직 장가를 가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주위 친구들을 보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다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어떤 놈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내미까지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난 아내와 맞벌이까지 하며 사는데도 쪼달리는 살림살이를 보며 매번 돈 때문에 아내와 싸우기 일쑤였고 심지어 나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가서 아직 갚지도 못하고 연락마저 끊고 사는 녀석도 있다. 마누라와 내 자식을 고생 안 시키고 편안하게 먹여 살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 나는 결혼 포기자다. 30살이 넘어 만난 여자들과 연애하면서 느낀 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이 변변찮아서 10년 된 중고차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내 모습이 여자친구 앞에서 자꾸 초라해지고 그때서야 한 번 더 느꼈다. 돈 없으면 장가도 못 가겠다 싶은 마음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6개월가량 남 밑에서 장사를 배워 창업을 했는데 1년도 못 채우고 쫄딱 망하고 말았다. 모아둔 돈 반절 이상을 까먹고 나이가 30살 중반쯤 되어가니깐 정상적인 회사에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아는 지인을 통해 품목이 다른 장사 쪽에 1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배워 재창업을 하게 되는데 3년 넘게 버티며 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한 달에 평균 순수입이 500만 원 정도, 현금은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혹시나 몰라서 2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청약통장과 매달 12만 원 정도 넣고 있는 종신보험에 5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그리고 4명이로 된 24평 빌라까지가 나의 전 재산이다. 내 기준에 혼자 살면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면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었기에 나름대로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절친 친구 2명과 함께 일요일 아침마다 동네 조기 축구회 모임을 하고 있다. 우린 젊은 축에 속하기도 했고
다들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라 주전 멤버로 하루에 1에서 2게임을 뛰며 운동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난 뒤 찬물에 샤워를 하고 근처 식당, 뼈다귀 해장국집에서 회원들과 간단하게 식사와 술 한잔하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대부분 40에서 50대 형님들이었는데 그중 어린 축에 속한 43살 동수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자재 납품업을 하는 친구놈의 거래처 사장으로 소개받아 지금은 조기 축구를 같이 하면서 친해져 서로가 호영호재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성격이 활발하고 호탕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인데 특히 동생들인 우리와 친하게 지냈다. 근데 동수 형님은 여자를 어찌나 밝히는지 솔직히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사업을 크게 하는 편이라 돈 잘 벌고 비싼 외제차 타고 어딜 가도 대표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그런지 특히 이혼까지 하고 혼자 살고 있어 주변에 여자들이 참 많았다. 근데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어리고 늘씬한 여자들만 데리고 다닌다. 한 번은 동수 형님이 10살 어린 여친을 사귀게 되었고 그 여자애랑은 1년 넘게 진지하게 만나면서 재혼한다는 말까지 오고 가는 사이였다.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만나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뻐해줬겠어. 어딜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게 되었고 우리 모임 때도 매번 데려와서 나랑도 친하게 지냈었죠. 원래 남자들 모임에 여자를 데려오면 분위기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여자는 완전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활달하고 부침성도 좋은데다 얼굴도 이쁘고 널씬한 몸매까지 그리고 우리 팀의 치어리더를 한답시고 늘 옷도 화려하게 입고 와서 눈까지 즐거우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형님, 동생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했어요. 그녀는 나보다도 5살이 어린 33살이어서 오빠 동생 먹기로 하고 유일하게 총각인 나와 제일 친하게 지냈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이쁘고 형님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모임에 나올 때면 남자친구인 동수 형님보다 나와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둘은 통하는 것도 많았고 대화도 잘 되어 간혹 형님이 너희들 무슨 사이냐고 종종 질투를 할 때도 있었다. 몇 개월 후 결국 그녀는 처녀인데도 재혼인 형님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나 결혼 6개월 차 때부터 그녀는 모임에 전혀 나오질 않았고 나와 카톡을 주고 받던 것도 끊기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듣기론 나이차와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10개월 만에 결국 이혼하고 말았단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금요일 밤 집에서 혼자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있는데 동수 형님과 이혼한 그녀, 내가 한때 형수라 부르던 그녀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온 것이다. 그날 밤 38살 노총각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아주 혼자 지랄 연병을 떨고 잠 한숨 못 자고 새벽까지 힘들어했죠. 아침에 콩나물국에 북어 푸짐하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 팍팍 넣고 얼큰하게 국을 끓여 그녀를 해장시켜 줬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자기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젯밤은 블랙아웃 되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서 신세만 진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도 시원한 콩나물국에 입맛이 돈다면서 공기밥 2공기를 말아 먹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오빠, 이 김치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진짜 맛있네. 그러면서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도저히 10kg에 15,000원 하는 중국산 김치다 차마 말을 못했네요. 그리고 피곤하다며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잤어요. 그날은 원래 축구하는 날인데 형님 얼굴 보기도 그렇고 형수 지금 우리 집에서 자고 있다는 말도 못할 것 같고 괜히 거짓말하고 형님한테 미안해질 것 같아 오후 내내 밖에 나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네요. 오후 3시쯤 일어난 그녀는 그제서야 집을 휙 한 번 둘러보더니 오빠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해놓고 산다. 오빠 집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며칠 더 있어도 되냐고 묻길래 황당하기도 하고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옆에 바짝 다가 앉아 끼를 부려대며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라 이러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때까지 나는 얘가 술이 덜 깼나 왜 이러지
솔직히 예전부터 남자한테 끼를 잘 부리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기에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냥 친한 오빠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싶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그날 저녁에 치킨에 맥주 한 잔 먹고 너 우리 집에 있으려면 밥값은 해야 한다며 농담식으로 청소, 빨래, 저녁밥까지 해놓으라고 했더니 그녀는 군말 없이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날 밤도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작은 방에 이불자리를 펴고 자려고 하는데 그녀는 오후 늦게까지 잤더니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며 오빠 잠깐 이리 와봐. 자기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나를 애타게 부른다. 그러면서 그녀가 한다는 말이 그 나이 먹도록 장가 못 간 이유가 있었네. 오빠는 눈치도 없어도 더럽게 없어 그러대요. 그날 이후 그녀는 쭉 우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수 형님과 이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이래도 되냐고 하니깐 자기도 마땅히 지낼 곳도 없고 내가 너무 편하고 좋다면서 앞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는 말에 그녀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솔직히 그녀가 내 눈을 빤히 바라보며 아이 컨택 몇 번 하다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빠야.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어떤 말을 해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또 그녀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뒤로 동수 형님 얼굴 보기 그래서 조기 축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있죠. 그렇게 그녀를 만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 더 늦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동수 형님에게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서울의 밤은 뜨거웠고 나는 셔츠가 몸에 달라붙는 것을 견디며 더운 기운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왔지만 집에 들어서자 뭔가 공기가 달라진 듯했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테이블 위에 잔을 놓는 가벼운 소리만 들렸다. 거실에 들어서자 나의 새어머니 지원이 흰 가죽 소파에 앉아 붉은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55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우아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잘 관리된 매끄러운 피부는 점점 은빛으로 변해가는 짙은 머리카락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강조하되 과하지 않은 가벼운 소재의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나의 올케 민서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더 젊고 날씬한 몸매에 강렬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짧은 반바지와 얇은 끈이 달린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 어깨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물결을 이루며 흘러내렸고 와인잔을 돌리며 입에 대기 전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늦었네. 지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아직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었어. 나는 대답했고 우리 셋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민서는 천천히 다리를 꼬며 안락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녀는 장난스러운 톤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것이 단순한 농담만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나는 둘 사이에 앉았고 두 사람의 향수가 공기 중에 섞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에는 뭔가 달랐다. 지원이 천천히 다리를 꼬며 소파에서 자세를 고쳐 잡는 방식과 민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혀로 입술을 살짝 적시는 모습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뭐라고 했어. 나는 둘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지원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잠시 시선을 피하며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남자가 되었는지 얘기하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지금까지의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다. 민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눈은 내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내 새어머니 말이 맞아. 우리 둘 다 요즘 그걸 느꼈던 것 같아. 방 안의 열기가 더해지는 듯했다. 서로의 눈길,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말들은 이 대화가 우리 사이에서 전에 없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암시했다. 지원은 와인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더 따르고 내게도 권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받아들였다.
우리의 손이 닿았을 때 전율이 나의 피부를 타고 흘렀다. 그게 너희에게 문제야? 나는 그 대화의 경계를 시험하며 물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녀는 조금 더 몸을 기울이며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렸다. 내 호흡이 느려졌다. 내 시선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갔고 그들 모두가 이 순간을 나만큼이나 의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원은 잔을 테이블에 놓고 드레스의 천 위로 손을 미끄러뜨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변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서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어떤 욕망에 대해 솔직해질 때가 된 것 같아.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나는 그날 밤이 다를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후로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깊게 숨을 쉬며 내 몸을 타고 오르는 열기를 느꼈다. 말의 장난, 교차하는 시선, 점점 더 팽팽해지는 분위기는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원, 나의 새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이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탐험되지 않은 듯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반면 민서는 그녀의 도발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나는 손가락 사이로 와인잔을 미끄러뜨리며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에 얼굴을 기댄 채 나를 바라보았다. 지원은 다시 다리를 꼬았고 그녀의 드레스가 몇 센티미터 올라가면서 완벽한 그녀의 허벅지 피부가 더 드러났다. 솔직함은 위험할 수 있어. 지원은 실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면 해방감을 줄 수도 있지. 민서는 장난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반박했다. 그 말들은 우리 사이에 메아리치는 듯했다.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셋 중 누구도 감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의미로 가득했다. 나의 눈은 지원의 눈을 마주쳤고 잠시 그녀의 망설임을 보았다. 그녀는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았으며 이 선을 넘는 것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그것을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반면 민서는 불처럼 충동적이고 경계를 시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표정을 분석하며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일어나 와인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더 따랐다. 그녀가 몸을 기울였을 때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그녀의 피부는 거실의 간접 조명 아래 부드럽게 빛났다. 지원이 겁먹은 것 같아.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나의 새어머니를 보며 도발했다. 지원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다시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결과를 아는 것에 대한 문제지. 때때로 최고의 것들은 결과를 무시할 때 일어나지. 나는 그녀가 어디까지 갈지 시험하며 반박했다. 민서는 상황을 즐기는 듯 웃었다. 그녀는 다가와 내 옆에 앉아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다. 그녀가 조금 더 몸을 기울였을 때 나는 그녀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꼈다. 너 항상 그랬어. 죄송하지만 그 요청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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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밤은 뜨거웠고 나는 셔츠가 몸에 달라붙는 것을 견디며 더운 기운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왔지만 집에 들어서자 뭔가 공기가 달라진 듯했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테이블 위에 잔을 놓는 가벼운 소리만 들렸다. 거실에 들어서자 나의 새어머니 지원이 흰 가죽 소파에 앉아 붉은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55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우아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잘 관리된 매끄러운 피부는 점점 은빛으로 변해가는 짙은 머리카락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강조하되 과하지 않은 가벼운 소재의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나의 올케 민서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더 젊고 날씬한 몸매에 강렬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짧은 반바지와 얇은 끈이 달린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 어깨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물결을 이루며 흘러내렸고 와인잔을 돌리며 입에 대기 전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늦었네. 지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아직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었어. 나는 대답했고 우리 셋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민서는 천천히 다리를 꼬며 안락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녀는 장난스러운 톤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것이 단순한 농담만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나는 둘 사이에 앉았고 두 사람의 향수가 공기 중에 섞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에는 뭔가 달랐다. 지원이 천천히 다리를 꼬며 소파에서 자세를 고쳐 잡는 방식과 민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혀로 입술을 살짝 적시는 모습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뭐라고 했어. 나는 둘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지원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잠시 시선을 피하며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남자가 되었는지 얘기하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지금까지의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다. 민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눈은 내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내 새어머니 말이 맞아. 우리 둘 다 요즘 그걸 느꼈던 것 같아. 방 안의 열기가 더해지는 듯했다. 서로의 눈길,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말들은 이 대화가 우리 사이에서 전에 없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암시했다. 지원은 와인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더 따르고 내게도 권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받아들였다. 우리의 손이 닿았을 때 전율이 나의 피부를 타고 흘렀다. 그게 너희에게 문제야? 나는 그 대화의 경계를 시험하며 물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녀는 조금 더 몸을 기울이며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렸다. 내 호흡이 느려졌다. 내 시선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갔고 그들 모두가 이 순간을 나만큼이나 의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원은 잔을 테이블에 놓고 드레스의 천 위로 손을 미끄러뜨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변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서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어떤 욕망에 대해 솔직해질 때가 된 것 같아.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나는 그날 밤이 다를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후로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깊게 숨을 쉬며 내 몸을 타고 오르는 열기를 느꼈다. 말의 장난, 교차하는 시선, 점점 더 팽팽해지는 분위기는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원, 나의 새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이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탐험되지 않은 듯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반면 민서는 그녀의 도발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나는 손가락 사이로 와인잔을 미끄러뜨리며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에 얼굴을 기댄 채 나를 바라보았다. 지원은 다시 다리를 꼬았고 그녀의 드레스가 몇 센티미터 올라가면서 완벽한 그녀의 허벅지 피부가 더 드러났다. 솔직함은 위험할 수 있어. 지원은 실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면 해방감을 줄 수도 있지. 민서는 장난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반박했다. 그 말들은 우리 사이에 메아리치는 듯했다.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셋 중 누구도 감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의미로 가득했다. 나의 눈은 지원의 눈을 마주쳤고 잠시 그녀의 망설임을 보았다. 그녀는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았으며 이 선을 넘는 것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그것을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반면 민서는 불처럼 충동적이고 경계를 시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표정을 분석하며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일어나 와인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더 따랐다. 그녀가 몸을 기울였을 때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그녀의 피부는 거실의 간접 조명 아래 부드럽게 빛났다. 지원이 겁먹은 것 같아.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나의 새어머니를 보며 도발했다. 지원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다시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결과를 아는 것에 대한 문제지. 때때로 최고의 것들은 결과를 무시할 때 일어나지. 나는 그녀가 어디까지 갈지 시험하며 반박했다. 민서는 상황을 즐기는 듯 웃었다. 그녀는 다가와 내 옆에 앉아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다. 그녀가 조금 더 몸을 기울였을 때 나는 그녀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꼈다. 너 항상 그랬어. 죄송하지만 그 요청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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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내가 결혼했을 당시 30년 전만 해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존재했을 만큼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던 시기였다. 아마 그때가 30년 전, 딱 이맘때 가을인 것 같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지 딱 1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는데 우리가 당시 살았던 신혼집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여러 집들이 같이 살았지만 유독 우리 부부와 친했던 집은 바로 우리 집 위층에 살았던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였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위층 사는 부부를 현실이네라고 하거나 현실이네 부부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 역시도 현실이네 바깥 양반과 참 가깝게 지낼 정도로 가끔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서 맥주와 소주를 나눠 마시곤 했었다. 그리고 아내 역시 현실이네 안사람과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니 뭐 이 정도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겠다 싶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두 가족은 가을을 맞이하여 당시 단풍 구경을 떠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선택한 곳은 바로 단풍이 절정이었던 설악산이었다. 설악산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도 된다지만 당시의 현실이네가 드물게 차가 있었고 그 차를 타고 함께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조수석에 앉았고 아내들은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달리고 달려 어느덧 도착한 설악산. 우리는 사진기로 사진도 찍고 단풍 구경을 하며 재밌는 가을 추억을 쌓고 있었는데 설악산에 놀러온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설악산에서 돗자리 깔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다. 우리도 당장 싸온 음식을 꺼내어 술과 함께 먹는데 정말 이건 산속에서 이렇게 마시고 노니 신선 노름이라 다름없는 기분이었다. 어느새 설악산에서 단풍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낸 지도 3시간이나 훌쩍 지나갔고 가을의 날씨라 그런지 해가 금세 저물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온천으로 숙박업소를 정했고 방 2개를 빌려서 부부끼리 한 방씩 쓰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 부부가 묵고 있는 방에 노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실인의 부부였다. 한 손엔 술과 마른 오징어를 갖고 와서는 이렇게 자면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아쉽지 않겠냐며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한잔 하자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 다시 술판이 벌어졌고 다시 또 우리 넷은 둘러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2잔, 3잔, 4잔 그렇게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소주에 맥주에 짬뽕을 하니 금세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리 넷은 그 자리에서 잔 것 같은데 난 거기서 필름이 끊긴 것 같았다. 술에 취해 한참을 자고 있는데 내 옆에 아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난 눈을 뜰 기력도 없어서 아내를 그냥 끌어안고 잤다. 그런데 술은 취했어도 내 아내라서 그런지 어찌나 아내가 향기도 좋고 푸근하던지 난 좀 더 아내를 내 쪽으로 더 바짝 끌어안고 잤다. 그랬더니 아내도 싫지 않다는 듯 아내 역시 나를 꼭 끌어안고 자는 것이다. 그렇게 이불 없이 아내와 함께 끌어안고 한참을 잔 것 같았다. 솔직히 현실인의 부부는 술 마시다가 도중에 갔다 싶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기운이 이상하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보니까 현실인의 남편과 그리고 내 와이프가 함께 서서 자고 있던 나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다. 그리하여 난 부시시한 모습으로 눈을 뜨며 그들을 향해 일어났냐며 지금이 몇 시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그때였다. 내가 끌어안으며 자고 있던 아내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한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아내도 내 아내인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이상했다. 난 그제서야 내가 끌어안고 있는 아내를 보니 글쎄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현실인의 여자였다. 난 너무 놀라 순간 몸이 얼어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아내와 현실인의 남편도 실수로 생각했는지 별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먹서먹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 설악산 단풍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누구 하나 입 벌리고 뻥끗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다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자려고 하니 위층 현실인의 집에서 와장창창 쿵덕쿵덕 하는 소리가 들린다. 보니까 뭘 집어던지고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싸우는 소리는 내가 모르고 현실인의 여자를 내 아내로 오인하여 끌어안고 잔 것 때문인 것 같았다. 난 아내와 함께 자면서 서로 모른 척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는 나를 깨우며 그제서야 한마디 하기 시작한다. 당신 대체 왜 현실인애를 껴안고 잤냐고 하길래 난 정말 몰랐다며 저 여자가 당신인 줄 알았다고 하니까 아내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기가 현실인애 저 여자처럼 뚱뚱하냐고 말하는 거다. 어쩐지 껴안고 잤을 때 푸근함이 느껴진다 싶더니 바로 현실인애의 뚱뚱한 살집 때문에 그런 거였다. 난 그래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현실인의 여자가 아침부터 우리 집 문을 두들긴다. 보니까 눈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나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출근을 하느라 전후 사정을 들을 수 없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들어보니 현실인의 남편이 나와 현실인애가 바람핀 줄 알고 막 때렸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오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현실인의 남편에겐 그게 통하지 않았다며 끌어안고 자는 모습이 영락없이 서로 정말 좋아 죽으려는 모습 같아 보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실인애도 내 아내에게 정말 오해라며 자기도 끌어안고 잔 사람이 자기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냐고 말한다. 난 안 되겠다 싶어 현실인의 남편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어렵게 말을 꺼내니 갑자기 이 남자가 글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지만 자긴 너무나 억울하다며 나보고 공평하게 내 마누라를 하루 빌려달라고 말한다. 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래야 서로 공평한 거 아니냐며 자기는 자기 마누라를 외간 남자에게 하루 맡기듯 끌어안게 했는데 그럼 자기도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길래 처음에는 술김에 저러나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 남자 점점 진심처럼 말하는 거다. 난 더 이상 대답할 가치도 안 느껴져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현실인의 남자는 나에게 그럼 자기는 뭐가 되냐며 자기도 공평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다. 난 다시 그 사람에게 그거 정말 진심이냐고 말하니 진심이라고 말하기에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며 그 자리에서 나왔다. 내가 자기 마누라를 내 마누라로 오인하여 껴안고 잔 건 분명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잠만 잤던 것뿐인데 이거 가지고 내 마누라를 빌려달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여겨졌다. 한때 이웃사촌이었고 함께 설악산도 같이 갈 정도로 친했던 현실이네였지만 그 일로 하여금 그렇게 서먹서먹한 사이가 된 우리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뒤 이사를 갔는데 현실이네를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한때 이웃사촌이었던 그들이었지만 나는 모른 척 지나갔고 아내는 현실이네와 잠시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갔다. 아직도 가을이 되면 그때 설악산에서의 일화가 잠시 떠오른다. 근데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그때 술 마시고 나서 끌어안고 잤던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나 포근하고 좋은 나머지 난 그 자세를 풀기 싫었고 급기야 계속 끌어안고 잤는데 그 사단이 난 거다. 그러한들 공평성을 위해서 내 아내를 빌려주다니 이게 말이 되는지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다.